2024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과학 탐구 영역 통합과학 대비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20분 정도 기본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라이팬에 가열하여 달걀 요리를 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프라이팬의 바닥은 비열이 커서 빨리 뜨거워진다 라고 했는데요. 비열이 크면 빨리 뜨거워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열과 우리생활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데요. 물이 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모래보다 물이 더 비열이 커서 온도가 안 변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비열이 크면 빨리 뜨거워져가 아닙니다.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로 써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달걀이 익는 거고요. 맞고 손잡이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뜨거워서 못 잡으니까 나무로 된 거여서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재질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B하고 C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부력과 관련된 실험이다. 이건 중학교 1학년 힘 단원에서 나오는 거죠. 용수철 저울에 질량이 100g의 추를 매달고 나는 물에다가 잠기게 했습니다. 그랬었고 가에서는 질량이 200g의 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측정값이 W가 나왔으면 니은 200일 때는 2배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2W가 되겠죠. 2배 더 크니까 100g에서 200g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기억 디귿이 될 건데 그럼 부력의 크기를 알아보고 싶어요. 부력의 크기.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W에서 기억을 뺀 거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 EW니까 니은에서 디귿을 뺀 거가 되겠죠. EW 빼기 디귿 이렇게 되고 이게 부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측정값에서 부력의 크기를 뺀 게 나에서 측정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립니다. 부력 크기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넘쳐나고 남은 거를 아는 거죠. 니은은 W는 아니고요. 당연히 더 커지겠죠. EW가 아닐 수는 있지만 W보다 크겠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라고 되는데요. EW에서 무엇인가 부력의 크기를 빼고 나니까 디귿은 니은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디귿만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처음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번. 렌즈가 나왔네요. 렌즈도 중학교 1학년 내용이죠. 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 볼록렌즈, 오목렌즈.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 모습이다. 그리고 렌즈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렌즈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작은 게 커졌잖아요. 돋보기도 돋보기. 그래서 돋보기는 볼록 렌즈죠. 그래서 맞습니다. 빛을 모으는데 이용하죠.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 모아가지고 하는 거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A를 이용해서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기억니은이죠. 볼록렌즈는 거리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상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 수 없습니다. 4번 건전지 자석 코일을 이용해서 전동기에서 코일을 받아 회전하는 거를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중3 전기에너지 전환에서 나오고 중2에서 코일 회전하는 거 전기와 자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P와 Q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같다. 아니죠? 1번부터 틀렸네요. P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Q가 뒤쪽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한 바퀴 돌겠죠. 같은 쪽으로 하면 이 코일 자체가 지금 종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 이게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전기 에너지 이 힘 건전지에 나오는 힘으로 운동에너지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극을 바꾸면 회전 반대로 바뀌고요. 전지를 바꿔도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자석을 더 센 걸로 하면 더 빠르게 돌기 때문에 코일이 빠르게 회전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방향을 물어보진 않았고 힘의 방향이 돌아갈 때 돌아야 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달라야지 빙글빙글 돌겠죠. 다음입니다. 5번 테니스공과 야구공을 떨어뜨릴 때 질량은 야구공이 크대요. 야구공이 질량이 크대. 이때 옳은 것을 고르죠. 이거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는 거잖아. 떨어뜨리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는 거죠. 떨어지는 동안 테니스공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네, 맞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왜? 공기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은 떨어지는 동안 두 공의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공기 저항 없기 때문에 속력 똑같이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할 겁니다.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야구공이 테니스 공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야구공에 크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위치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더 큰가요? 9.8 mh에서 9.8하고 h는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m이 다르죠. 왜? 야구공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야구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문제였고요. 그 다음 6번.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을 섞었더니 얼음이 생겼다라는 거. 열의 방출 흡수였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맨 첫 단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열의 흡수와 방출. 얼음이 얼었으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방출하면 뜨거워질 거니까 흡수하는 거. 손난로? 아니죠. 손 냉장고죠. 손난로는 뜨거워지는 반응이고 손 냉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입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온이죠.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 자체는 음의 전하를 띠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죠. Na 플러스니까 양이온입니다.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원자 핵 보세요. 플러스 11, 플러스 11.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네,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답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맞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7번, 5번. 다음 8번. 표는 비커, 가, 나, 다에 들어있는 액체에 대한 자료이다. 물과 에탄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부피, 질량 써있는 거 밀도 물어보는 원제네요. 되게돼서 밀도니까 얘는 중학교 2학년 물질의 특성 단원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기억은 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여기. 부피분의 질량이죠. 반대로 써져 있네. 100분의 100. 근데 여기도 200분의 200 똑같다. 1이네. 그러니까 얘도 물이죠. 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가하고 다해서 물의 부피분의 질량 값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물이다 맞고요.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고요. 밀도는 물이 에탄올보다 크다. 물이 1이잖아요. 근데 에탄올은 100분의 78.9니까 1이라면 0.78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보다 작아요. 그래서 물이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9번 삼각 플라스틱 입구를 뜨거운 비눗물로 막고 뜨거운 바람으로 가열을 할 때 부풀었어. 차가운 바람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었더니 부풀었어. 이때 플라스크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됩니다. 9번 가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데졌으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비눗방울이 부풀는 거죠.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샤르레 법칙에서 배웠죠. 부피. 그래서 9번의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기체 분자의 크기. 기체 분자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지.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고 틀렸고요.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기체 분자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인데 운동을 많이 하는 것 뿐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다음입니다. 10번. 그림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하는데 1대 3대 2 부피 B는 계수비이기 때문에 1대 3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 전 용기 속 입자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가 생성되고 난 후 용기 속 입자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가 1부피니까 여기서 1개. 왜냐면 A가 3개는 안 되니까 얘를 A라고 돼 있군요. A라고 하고 B 3개. 그래서 요 1하고 4하고 만나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C가 2개의 부피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A 하나에 3개가 붙는 이런 암모니아 반응식이 되겠죠. 암모니아 반응식. 그래서 이렇게 된 애가 2개가 있고 나머지 얘가 하나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되는데 남아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 고르면 안 돼요. 남아 있는 B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표는 생물 기억 디귿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고사리, 대장균, 침팬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요거 또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이죠. 중학교 1학년 생물의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세포 생물이다.
침팬지하고 고사리가 단세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대장균이죠. 광합성을 한다. 침팬지가? 아니죠. 고사리가 광합성을 하겠죠. 니은 고사리. 그 다음에 디귿이 침팬지가 될 것입니다. 기억은 고사리다? 아닙니다. 니은의 세포에는 핵이 있다. 니은의 세포에는 핵이 있다? 맞죠? 디귿은 먹이를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는데 침팬지는 먹이 먹어서 영양분을 얻죠. 니은 디귿. 이거 구별만 하라고 하면 기억 니은 디귿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점짜리 문제였고요. 중학교 1학년 생물 분류하는 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유전병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생식과 유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성 대립 유전자 A에 의해서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대립 유전자에서 열성은 유전병이고 유전병일 때 유전병의 경우가 많고 여기 6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왜 6번을 보면 알 수 있냐? 6번이 유전병에 걸렸으니까 1번과 2번 부모는 무조건 잡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번은 어떻게 돼? 열성 표시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은 우성 형질이다. 아니죠. 열성 형질입니다. 왜냐면 얘가 우성 현질이 되려면 여기서 열성인데 자식이 우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지? 얘가 열성이어야지 잡종 사이에 나올 수 있지. 얘가 우성이면 부모도 다 우성이 나와야 됩니다. 안 되고요. 니은 2와 7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7은 지금 정상 남자입니다. 정상 남자라면 정상 유전자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우성인 게. 그래서 A인데 이 아버지가 열성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잡종입니다. 7번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2번과 7번은 확실한 잡종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디귿 6과 7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거 확정을 지었죠. 열성하고 그 다음에 잡종이니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얘는 무조건 열성만 주고 이 7번은 반 확률로 큰 거 주고 반 확률로 작은 거 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니까 12번의 답은 2번만 되겠네요. 니은만 되겠네요. 2번입니다. 오래 걸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정상인의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일어나는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혈당량 증가했을 때 분비가 촉진되는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이죠. 혈당량을 조절했을 때 인슐린이 나와야죠.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거고요. 니은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그래야지 혈당량이 줄어드니까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13번은 다 맞는 겁니다. 글루카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글리코젠입니다.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 촉진한다. 간하고 조직세포로 다 당을 없애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거고요. 14번은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내용이죠. 녹말 분해, 단백질 분해. 그래서 녹말 분해하는 거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침,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에는 침이 있는 거고 침에 아밀레이스가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rid으로 바꾸는 게 라이페이스죠. 두 개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는 어디에서 분비됩니까? 라이페이스는 이자에서 분비되죠. 맞습니다. 소장에서 아미노산은 융털의 암죽간으로 흡수된다. 소장에서 아미노산은 융털의 암죽간으로 흡수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암죽간으로 흡수되죠. 그지? 아미노산은 소장에서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암죽간이 아니고 모세혈관이라는 거.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근데 답에 기억 니은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5번 아니고 3번입니다. 암죽간이 아니고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방이 암죽간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15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세포분열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는 감수분열, 하나는 체세포분열 나타나는 겁니다. 세포분열 두 번째가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감수분열이죠. 얘가 감수분열이고 1이 체세포분열이 될 겁니다. 두 개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2는 감수분열이 남았습니다. 딸 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 세포의 절반이다?는 감수분열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똑같죠?
최세포 분류는. A는 B의 상동 염색체이다? 아니죠. 여기 옆에 있는 얘. 옆에 있는 얘가 이 옆에 있는 A와 B 합친 요거의 염색 분체가 아니고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건데요. 이건 아까 중3 내용이었고 16번은 중1에 있는 돌인데요. 이거는 다시 복습하지 않으면 어려웠을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보죠. 자갈, 모래와 같은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뭡니까? 여감이죠. 여감. 그 다음에 기억에 마그마가 식어 굳어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얘가 현무암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은 게 현무암이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은 게 아닌 게 편마암입니다. 근데 마그마가 식어 굳어진 건 편마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안 됩니다. 편마암 빼놨죠. 쏙. 그 다음 어둡고 밝은 줄무늬가 관찰되는가 하면 편마암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현무암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두 개 조건했을 때 뭐가 편마음이 되고 뭐가 현무암이 되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니은에 만약에 편마음이 있다면 1, 2번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데 편마음을 쏙 빼놨어요. 그러니까 현무암이 된다. 이 문제 어려웠을 겁니다. 16번의 답 4번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17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새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동안난류, 황해난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해서 숙권에 대한 내용이었죠. 동안난류, 황해난류는 우리나라 주변 해로운 것 같죠. 그 다음에 북한난류는 저위도에서 아니죠. 유일하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른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이 한류죠. 차가운 물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릅니다. B는 틀렸고요. C, 동해에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 조경수역이 있죠. 그래서 A, C가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별 S의 시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차? 네,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단원이죠. 별과 우주에 대한 내용이죠. S의 연주 시차는 0.02이다. 0.0이 아니죠. 0.0이 초 아니고 0.01이죠. 왜? 연주 시차는 시차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8번은 1번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S까지의 거리는 100파섹이다. 맞죠? 연주시차가 0.01이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 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0.01분의 1이죠. 그치? 0.01분의 1. 그러니까 100을 곱하면 1분의 100이니까 100파섹이죠. 이렇게 거리 계산하는 문제였었고요. S보다 가까운 별의 연주시차는 더 커지겠죠. 그치?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그래서 18번은 니은만 맞아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좀 헷갈리면 잠깐 넘어가서 디귿을 보면 디귿이 틀리니까 니은이 다 틀릴 순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 니은이 좀 헷갈렸다면 하는데 요 0.01분의 1로 풀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달의 크기 측정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비례식 기억이네요. 비례식은 어떻게 돼요? L 대 L. 작은 거 대문자. 그러면 작은 거 대문자. L 대 L은 D 대 D 기억으로 적절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표를 봤을 때 L은 3m고 작은 L이 30cm니까 0.3m고요. 그 다음에 D는 1cm랍니다. 그러면 0.3m와 3m는 10배니까 D는 10cm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10일 겁니다. 10배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은 20이다? 이건 틀리죠. 그 다음 D를 크게 하면 L을 작아진다. D를 크게 한다는 건 종이를 크게 하는 거예요. 종이를 크게 했을 때 그 종이 안에 달이 쏙 들어오려면 여기에 있어야지 커지는 거겠죠. 여기 위치. 그러니까 L은 더 커지겠죠. 멀어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전선 배치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에 그려진 거는 온대저기압이고요. 왼쪽은 한랭전선 뒤쪽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기억 맞고 니은도 맞고 소나기가 내리고 저근형 그룹
B는 온난전선 앞쪽의 층운영 그룹. 그래서 다 맞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